이렇게 성무에서는 외교쇼, 보시는 그대로 태남만 광장에서는 무기쇼였습니다. 육해공군 말고도 우주를 무대로 한 최신의 전력들도 중국이 총출동시켰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사열 메시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同志们好！同志们辛苦了！ 얼마나 준비를 했을지 딱 피부로 느껴지는 오늘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김대영 의원님, 예. 아까 외교도 큰 틀에서 한번 크게 먼저 짚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 중국의 열병식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이 정도면 예. 차세대 군사 전력이 미국을 넘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2019년 국경절 열병식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2019년 국경절 열병식은 미국의 중국이 도전하는 그런 모양새의 열병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열병식은 저도 방송을 하면서 깜짝 놀랐을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군이 육해공,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요번에 중국이 열병식 과정에서 미국도 지금 개발에 애를 먹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몇몇 부분은 지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부분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육해공 무인 전력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저 7월 중순에 중국 갔다 왔는데 예. 그때 제가 계신 특파원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중국의 AI 개발자만 60만 명이다. 인공지능 개발자만. 네, 인공지능 개발자가 60만 명이다.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예. 지금 그런 기술들이 각종 무인 무기 체계에 적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앞서도 이제 조한 박사님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27년 그야말로 대만 침공이 가능한 수준까지 각종 무기 체계의 수준이 올라왔고, 또 한 가지로는 미국만 갖고 있는, 미국만의 점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도 지금 요번에 대거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우위가 오히려 이제 미국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부분들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다. 김대영 의원님 하나 더요. 여기 보면 최신형 전력들을 총출동시키는 것도 있는데 좀 특이할 점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의장대원들, 남성대원, 여성대원, 체격도 체격이고 평균 연령도 많이 낮아졌고요. 이것 또한 중국이 매우 심혈을 기울였다고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이 한 100여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가장 베스트인 남성과 여성들을 뽑아서 예. 의장대대 대원들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 중국 의장대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육해공, 그다음에 로켓군 이렇게 4가지로 많이 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전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정부에 공무원을 간다든가 그에 또 상응하는 대우와 조건을 해주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육해공 총 출동한 최신의 전력들 눈에 띄는 걸 위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 하늘, 땅, 바다를 가보기 전에 우주 얘기를 볼게요. 예. 김대영 의원, 여기 보면 우리말로 하면 동풍, 둥펑 5씨 이게 예. 전 지구가 사정권이라는 게 선뜻 와닿지 않아서 어느 정도 전력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둥펑 다시하고 5C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이제 영어적 표기고 보통 중국에서는 알파벳을 안 쓰고 갑을병정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둥펑 5 병 정도 되는 건데 예. 저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ICBM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전지구 타격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지구 어디든 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처음으로 핵탄두를 보여줬어요. 그동안은 사실 잘 안 보여줬는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보여줬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중국이 핵전력도 지금 미국을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핵탄두가 한 600발 정도 되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전력화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가 한 1000여 발 됩니다. 예. 이제 한 400여 발 격차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의 핵전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지상, 해상, 공중에서 관련돼서도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젠35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군도 갖고 있는 F-35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2014년에 젠35의 시제기를 실제로 비행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수준이 안 되네 했는데 예. 한 8, 9년 만에 정말 F-35와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중국이 이 스텔스 전투 개발에 그야말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요번에 열병식에는 젠35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젠35는 사실 이제 중국 해군 항공대 특히 이제 항공모함에 쓰는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젠35A라고 해서 중국 공군이 쓰는 스텔스 전투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최신 전투기가 1660여 대에 달해요. 예. 근데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260여 대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한 7, 8배 지금 차이가 나고 심지어 일본하고 비교해 봐도 한 5, 6배 정도의 그런 첨단 전투기, 특히 스텔스 전투기 포함한 첨단 전투기 많이 갖고 있고 예. 땅에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둥펑 26D라고 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둥펑 26D가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예. 김대영 의원님이 지금 워낙 말씀하실 게 많아서 예, 하나하나 꼭꼭 씹어주고 계신데 예. 짚어주고 계신데 저거 보면 아까 젠35 한 번만 더 영상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제작진에게. 예. 근데 왜냐하면 아까 직접 보셨다 그랬잖아요. 저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F-35나 이 공군 전력은 전 지구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올 수 없고 추정을 불허한다라고 했는데 예. 저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이제 그 공군 전력에 근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F-35 공장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젠35와 F-35 비교해 보면 특히 이제 스텔스 성능 관련돼서 거의 똑같아요. 아하.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화면을 확대해 봐야겠지만 예. 일부러 레이더에 잘 잡히게끔 일종의 증폭기를 달고 나온 게 죄송합니다. 확인이 되고 있고 예. 지금 저렇게 스텔스 전투기 지금 막 해군과 공군의 전력화를 배치를 막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동북아에서 공군의 핵심은 중국이 될 겁니다. 아하. 그 정도로 전력이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예. 지금 영상에 나온 게 둥펑 26D인데 그전에는 열병식이 안 나왔었어요. 이번에 예. 처음 나온 건데 아무래도 이 탄두를 좀 다탄두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항공모함 킬러로서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둥펑 26D가 앞에 지금 이제 열병식 광장에 등장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저게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예. 실제로 저 탄두 얘기까지 김대영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둥펑 26D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한범 박사님 여기 보면 이게 이른바 괌 킬러라고 불려 있고 최대 사거리 5,000km. 아까 2027년 전쟁 얘기를 하면서 괌 킬러가 이 타이완과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미군도 뭔가 이 둥펑 26D를 의식해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뭐 양안 관계나 일촉즉발의 관계에서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핵심이 대만입니다. 예. 저 군사력이 전 세계를 투사하는 게 아니고 예. 양안 전쟁에 미국을 억제한다면 투사하니까 많은 전력이 선고처럼 한 군데 집중되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미국과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 이 양안 전쟁에만 특화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훨씬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괌 킬러도 있지만 지금 저 중국판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저게 A2AD 전력.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미국은 항공모함 해양 세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포위 전략인데 예.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안티 억세스 에어레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주변에 못 오게 하는데 전력을 투사하는 거예요. 아하.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모든 전력이 그걸 막는데 투사한다 그러면 미국으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동풍 17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원래 그 탄도 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일반 탄도도 마 10이고 ICBM 마 24, 5까지 가거든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지금 조 박사께서 말씀하신 게 저거요. 아니요, 예, 저겁니다. 예. 저 앞부분 DF-17 써 있죠. 예. 저기 비행기처럼 돼 있죠. 그러게요. 저게 마지막 탄두인데 그냥 탄두가 아니죠. 비행기잖아요. 떨어지면서 회피 기동을 해요, 비행기처럼. 아하. 그러니까 못 막는 거예요. 일반 탄도 미사일은 아무리 빨라도 마 25에도 잡거든요. 예. 각도를 계산하면. 근데 쟤는 떨어질 때 자율 비행을 하니까 아니면 회피 기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드 킬러라고 말하는 거죠. 사드 종말 고고도 종말 고도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괌이든 어디든 저게 제대로 스펙을 발휘한다 그러면 전제하에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초음속이 마 5밖에 안 되면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전 세계 보란 듯, 정확히는 미국 보란 듯이 이렇게 육해공, 심지어 우주까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가감없이 공개한 오늘 광장에, 새나무 광장에서 벌어진 이 무기쇼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